안녕하세요, 아는 선생입니다. 오늘 주제는 좀 일반적인 주제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제목에 적혀 있지만 초등수학 빨리 하고 중등 시작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등수학 빨리 끝내고 고등수학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말하는 사람도 많죠. 그죠? 빨리 끝내고 해야 된다.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낸다라는 말.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죠? 1등급은 4%고,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1등급은 4%고, 2등급까지 플러스 7%에서 11%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 기준에 빨리 하고 중등 해도 될 학생들은 사실은 이 정도 학생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공부를 시켜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 정도 했었던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는 이 정도 하더라. 그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감이라는 게 굉장히 통계학적으로 아무 의미 없을 수 있지만, 그죠? 이 정도 초등학교 때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고등학교 때 가면 한 1등급 정도 되더라. 초등학교 실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푸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초등학생이 초등학교 실력을 어느 정도 하는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서 어느 정도 하더라. 이런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경험에 의하면, 그죠? 초등수학을 빨리 해서 중등할 수 있는 애들은 많게 잡아야 4% 학생이라는 거죠. 100명에 4명이라. 우리 옆집 애가 이 안에 들어있을 가능성은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이 안에 들어있을 확률은 4%죠. 그죠? 4%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본인한테 적용시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는 불과 100명에 4명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퍼센티지, 한 40%, 모르겠네. 그럴 수 있죠. 무려 1%에서는 10배가 될 수도 있고, 2등급까지 해서 11% 하면 4배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수에 40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건 정확한 숫자가 아니니까. 어쨌든 최소한 이 4%에 해당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그죠?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제가 매년 초등학생들 시험을 쳐보면, 그죠? 저는 이제 특정 출판사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센 수학, 신사고, 센 수학을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어떤 어머님은 센 수학은 쉬운 문제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왜? 두꺼운 책이니까, 심화책이 아니니까, 얇은 책, 최상위, 디딤돌 최상위, 이런 1030 이런 책이 아니니까 쉬운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책으로 기준을 잡고 시험을 쳐보면 심화? 얇은 책이라고 합시다. 얇은 책,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 그 얇은 책을 풀었던 학생들 중에 이 센 수학에서 발췌한 문제 골고루 이 안에도 상중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A, B, C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0개씩 발췌해서 시험 쳤을 때, 그죠? 90점 넘는 학생이 드물다는 겁니다. 90점이면 30개니까 27개죠. 27개 맞는 학생이, 제가 교육 과열지구죠. 제가 있는 곳이. 과열지구에도 시험 쳐보면
잘 없어요. 근데 다들 이 얇은 책으로 공부하고 왔다고, 공부했다고 말씀하시죠. 공부했는데 몰라. 그럼 공부가 안 된 거죠. 진도는 많이 나갔지만 중학교 1학년, 2학년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치면 90점 못 받아.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저는 사실 어떤 책을 풀어야 한다.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아이가 어떠한 능력을 현재 가지고 있어서 그 능력에 맞춰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이 아이의 실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느냐, 이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6학년이니까 중학교 거 빨리 들어가야 돼요. 5학년이니까 빨리 중학교 거 떼고 6학년 거 떼고, 혹은 뭐 중3이니까 이제 빨리 고등학교 시작해야 돼요. 이런 시기에 맞춘 그런 어떤 학습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 그 앞에 그거보다 앞서서 생각해야 되는 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어떤 학원이나 뭐 과외나 뭐든 상담을 가셨을 때 제일 먼저, 그죠? 뭐 쏙는다고 하면 그렇지만 기준을 잡고 계셔야 되는 게, 뭐를 빨리 끝내고 중등을 해야 되는, 뭐를 빨리 하고 저거 빨리 해야 돼요. 이거 빨리 끝내고 저거 해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그런 좀 불안감을 심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는 것에, 그런 상담 혹은 그런 말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과연 소화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 아니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빨리 하고 할 수 있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은 아무 상관없죠. 100명에 4명 안에 들어있는 학생들은 빨리 하는 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맞춤 학습이니까. 그래서 누구랑 이야기하거나 어떤 분이, 그죠? 여러분들이 많이 나가시는 아침에 가시는 브런치 모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브런치 모임 나가면 학습 공부 잘하는 아이의 부모님이 말의 주도권을 잡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뭐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이거 해야 된다. 그거는 그 아이에게 맞는 진도지, 그 아이에게 맞는 진도나 난이도가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4%니까 그런 아이들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도 지금은 4%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기 실력에 맞춰서 차근차근 가면 4%는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에, 그죠? 공부 머리가 필요하냐, 공부 유전자가 필요하냐,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상 보시면 후반부에 4% 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똑바로, 천천히, 한 달에, 그죠? 한 문제, 아니 한 문제가 아니어도 좋아요. 더 어리면 어릴수록 한 달에 올려야 되는 점수의 양이 작아지죠. 그래서 지금 시기가 좀 그런 시기예요. 겨울이고, 그죠? 학년이 바뀌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빨리 하고 뭘 해라 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걸 그냥 덥석 믿을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느냐? 우리 아이는 현재 4% 정도 안에 있느냐? 그리고 나서 아이하고 잘 상의하셔서 아이의 교육 계획을 이렇게 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오늘은 정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화이팅 합시다.